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힘짝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진의 뉴스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질문 줍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주식시장에 공매수 공매도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공이라고 하는 뜻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매수한다는 건 산다는 거고, 그죠? 매도한다는 거는 판다는 거고. 그러니까 붙이면 주식이 없으면서 파는 것, 주식이 없으면서 사는 것, 이제 그런 뜻인데 공매도라는 말이 주로 많이 쓰여요. 왜냐 그러면 공매도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이제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앞으로 주식 가격이 막 오를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돈이 없지만 다른 사람의 주식을 좀 빌려서 그거를 팔고 난 다음에 아니면 그 사람 주식에 돈을 담보로 해서 미리 사놓으면 되겠죠. 그 공매수예요. 주식 가격이 앞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주식 가격이 너무 높아요. 그런데 나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주식, 그 해당되는 주식을 빌려오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이 너무 올랐어요. 빠질 것 같아. 200만 원인데 100만 원 될 것 같아. 예를 삼성이 아니다 참. 삼정 주식이 빠질 것 같아. 그러면은 이게 미리 팔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 주시고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 내가 빌린 만큼 돈을 갚아주면 되잖아요. 그죠? 가격이 떨어졌을 때 제가 지금 가격으로 미리 팔아버리는 걸 공매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식 가격이 떨어지거나 올라갈 때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쓰는 재테크 방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평창에 계시는 거죠, 계속? 전 어제 취재를 마치고 2박 3일 마치고 돌아왔고요. 또 오셨군요. 다음 주에 또 다시 갈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이야기를 두고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한테 가서 먼저 설명을 하고 양해를 얻든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선수단을 격려하러 가셨고 네. 논란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 말씀하신 그대로고요. 일단 우리 정부가 평창올림픽에서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정부는 우리 선수 23명 모두를 보호하면서 북한 선수 몇 명을 더하는 그 23+알파면 우리 선수들이 배제되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네. 또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좀 비난의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저들도 청취자분들에게 여쭤봤어요. 여러분들은 한반도기 입장 또는 태극기 입장 그리고 단일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제가 질문을 드려보니까 응답 주신 분들의 견해가 태극기 그다음에 여자 아이스하키의 단일팀 구성에는 조심스럽게 이런 내용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선수들 피해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23+알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사실 그 국민들이 좀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도 자칫하면 우리 선수들이 좀 피해를 입을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인데요. 예. 만약에 북한 선수가 가세해서 엔트리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경기에 뛸 수 있는 선수는 22명으로 정해져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 선수 중에 못 뛰거나 출전 시간이 줄어드는 선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이 사실 실업팀 하나 없이 국가대표 수당 6만 원만 받으면서 적게는 5년 이상 올림픽만 바라봤는데요. 예. 정부가 선수들과 사전 교감 없이 좀 일방향적으로 단일팀을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좀 비난의 시선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이대가 어떻게 되고 주로 어디 출신들이 많으세요?
네, 일단은 좀 고등학생도 있고요. 예. 30대도 있고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저도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을 좀 2년, 3년 정도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일단은 쇼트트랙 선수 출신도 있고요. 예. 피아니스트를 꿈꾸다가 아이스하키가 좋아서 뛰는 선수도 있고 네. 또 정말 열악하게 하루에 6만 원만 받으면서도 아르바이트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올림픽을 꿈꿔왔던 선수들도 있습니다. 예. 말씀 주셨지만 국민들께서도 대부분 그러신 것 같고요. 아무리 남북 대화 그리고 평화가 중요하지만 그래도 4년 넘게는 8년 정도 준비한 우리 선수들이 있다고 하면 그 선수들에게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소통을 하고 의견을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낙연 총리 이야기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낙연 총리가 좀 여자 아이스하키가 메달권에 있는 팀이 아니고 또 우리는 세계 22위고 북한은 25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국민들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이 발언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선수들의 노력을 좀 폄훼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좀 비난하는 시선도 있고요. 네. 일단 말씀만 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진천 선수촌을 찾아가서 또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과 만나서 좀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네. 문 대통령은 일단 북한과 단일팀을 만든다고 해도 또 우리 전력이 크게 높아질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래도 남북이 함께 뛰는 모습은 좀 두고두고 역사의 명장면으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평화올림픽의 진정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수들 어떻게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일단은 현재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채널은 좀 대한아이스하키협회에서 좀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제가 대통령이 찾아가기 전까지 선수들과 좀 연락을 했을 때는 굉장히 서운하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네. 일단 오늘 대통령이 찾아갔고 또 오늘 장관과 또 면담도 가졌다고 하고요. 좀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에 따라서 좀 선수들의 마음도 조금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기 문제도 있지만 3수 끝에 저희들이 3수 만에 얻어낸 그런 평창 올림픽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아까도 이종훈 박사도 이야기하셨지만 갑자기 마신령 스키장을 훈련장으로 쓴다 이런 제안도 들어오고 있고 했다고 하고 이게 너무 짧은 시간에 남북이 호흡을 맞추려다 보면 무리수도 둘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예. 사실 남북이 오늘 판문점에서 차관급 실무회담을 열었고요. 네. 일단 북한은 응원단 230여 명을 파견하기로 했고 또 우리 측에서 먼저 마식령 스키장 이용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저도 마식령 스키장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국제 스키장이라고 알려져는 있지만 정확한 규모도 알려지지 않았고 예. 사실 IOC 위원 쪽에서 좀 제가 정보를 들은 바에 따르면 해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뛸 의향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지금 테스트 이벤트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예.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이거를 경기를 열린 차원에서 제안한 건지는 좀 확인이 필요하지만 네. 여러 분야에서 너무 급하게 너무 갑작스럽게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협상단이나 이런 분들에게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네. 선수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스키 타는 분들은 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빙질 그다음에 또 눈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까? 근데 마식령에서 사용되는 스키장의 눈과 대한민국 평창에서 내려있는 눈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 선수들의 어떤 기록 차이에도 주는데 그런 것도 생각 없이 단순히 국가적인 어떤 측면에서만 고려를 해서 듬뿍 북한에다 제안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사려 깊지 못하고 우리나라 정부답지 못한 그런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일단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일단은 우리 정부가 정말로 경기까지 열리는지 그것까지 제한한 여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정선 알파인 스키장 정상에 가봤는데 예. 정말 빙질이 선수에 맞춰서 거의 눈이 아니고 얼음 정도 수준이고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걸 맞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예. 반드시 테스트 이벤트를 거쳐야 되는 상황인데 예. 정부가 이 스키장 이용에 대해서 선수단이 아니고 아마 행사 차원인지 어떤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단일팀의 북한 평창 올림픽 참가 여부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 응원단 230명 온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 선수단은 지금 피겨 페어가 와일드카드로 추진 중이고요. 예. 쇼트트랙이나 크로스컨트리에서 한 2-3명 정도 그리고 이번에 북한 아이스하키 대표팀까지 해서 네. 선수단은 10명 남짓 될 것 같고요. 코치진까지 포함하면 20명에서 30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 네. 우리 선수단이 거의 300여 명이니까요.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피겨 스케이팅 공식 연습 경기 입장권을 하나 사서 보러 갈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간 아이돌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여의도 막내분들과 젊은 생각으로 한번 정치를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돌 오늘도 두 분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 장경태 수석부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박민 중앙일보 스포츠 기자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예, 젊은 분들의 생각은 뭐 저하고도 상당히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감안해서 오늘은 한반도기 공동 입장 그리고 단일팀 구성 그리고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 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두 분께 요즘 그 젊은 세대 분들은 이 마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을 안 하노고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디지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0 아니면 1이잖아요. 그죠? 네, 0 아니면 1.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아주 속 시원하고 좋은데 자, 당 이야기부터 제가 볼까 합니다. 좀 기습적인 질문 같은데 바른정당 어제 박인숙 의원 탈당에 대해서 오늘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보니까 바른정당 의원들이. 아이고 뭐 이게 뭐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사실 2달 정도 나왔기 때문에 다들 설득도 해보고 어떤 노력도 기울이고 뭐 그러다 안 되고 이러면 보내주자 뭐 이런 느낌이었지만은 네. 박인숙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강한 어조로 이제 홍준표 대표나 자유한국당 비판하기도 했고 전혀 징후가 보이지 않았다는 데 있죠 그게. 징후가 없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충격파가 좀 크다. 그리고 그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제가 그때 뭐 간담회 하시는 것도 봤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 전에도 그 직전에도 보면 이제 블록체인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전문 분야가 의료니까 네. 뭐 의료 관련 블록체인 활용 방안 해가지고 이제 간담회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그냥 적극적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 감을 못 잡았습니다. 네. 장경태 의원께 이거를 여쭤보면은 바른정당이 신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장경태 의원? 주바야자라고요. 예. 낮에는 바른정당 활동하고 이제 밤에는 자유한국당 활동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바른정당 의석수가 10석에서 9석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박인숙 의원 같은 분들이 혹시 없다고는 말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보세요? 며칠 전에 방송 나가가지고 김세현 의원 뒤에 또 탈당이 있냐 그랬더니 제가 아는 바는 전혀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런데 뭐 사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예. 우리가 이제 보수 정당이 지난 선거에서 123석인가요? 네. 를 만들었었는데 그런데 그 안에 실제로 이제 정치적 행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부분이 이제 친박 공천으로 된 분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저는 기억하는 게 탄핵 사태 내가지고 새로운 당을 한번 해보자 했을 때 이름을 올렸던 분이 70분 정도 됐어요 그때. 뭐 여러 방법으로 이름 올렸던 분 7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웃기겠지만 처음에 김문수 지사도 참여하셨습니다. 네, 심재철 부의장도 참여하셨고. 네. 그런데 나중에 정작 당을 나와서 이제 새로 당을 차리려고 하니까 33명으로 줄더라고요. 그리고 첫 선거인 대선을 치르기 전에 이제 또 12명 이제 13명 이제 또 가더라고요. 원인이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보수가 지금까지 얼마나 안전한 정치를 추구해왔느냐 또는 이제 일신이 편안한 정치를 추구해왔느냐라는 데 이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소선거구제가 안겨준 그런 어떤 이런 표현,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이제 안전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안전빵. 최소한 예를 들어 지역에서 자기가 자유한국당 또는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면은 네. 뭐 시의원 같은 경우에 적당히 한두 명씩 되고 그다음에 광역의원,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두 명씩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조직에 기대어 가지고 지역 관리 같은 것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관성을 버리기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에서 뭐 본인이 어차피 선거가 멀리 남아 있지만은 네. 자신들 이제 소위 말하는 지역 관리를 대행해 주던 뭐 네. 지방 의원들이 이제 사라진다 생각하니까 그걸 못 번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보수가 편하게 정치해왔느냐라는 네. 거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건. 장경태 의원. 혹시 그 국회의원 당선 제한, 횟수 제한 또는 연령 제한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횟수 제한이나 연령 제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횟수는 얼마든지 의정 활동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어떤 연령에서든지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불법적 행위를 하실 때만큼은 제재를 좀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자유한국당에서 아까 우리 바른정당의 이준석 위원장께서 너무 일신이 편안한 정치를 해왔다 이 표현이 너무 재미있긴 한데요. 사실 텃밭에서 개인기로 사실 당선되신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소위 똑같은 가정에서 태어난 명석한 두뇌를 가진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한 명에게 정말 열심히 과외만 붙인다면 당연히 그 학생이 공부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당선 확률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더 도발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에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냐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이 그런 국회의원분들을 계속 뽑아대는 거는 국민들에게도 잘못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엔 좀 묘한 게 박인숙 의원님 같은 경우는 나이가 이제 70이 넘으셨고 본인도 국회의원 더 출마할 생각은 없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곤란한 겁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젊은 의원들이 탈당할 때는 저 사람 한 번 더 당선되기 위해 저렇게 하는 건가라는 생각했는데 박인숙 의원은 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보니까.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약간 고민이 되기도 하고 저는 그런데 이제 아까 횟수 제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연령 제한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제가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제가 당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기초의원 그러니까 구의원이나 아니면 시의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40대로 연령 제한을 두는 게 어떠냐. 왜냐하면 기초의원이라는 건 참 이제 의정 활동하면서 많이 배워가지고 지방 행정부터 배우는 건데 초선 기준으로, 그러니까 초선 기준으로 40대를 끊는 게 어떠냐 생각했던 게, 예를 들어 사실 60대에 이제 정치를 기초의원을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초의원 세비가 그분들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맞지 않습니다, 보면은. 보통 한 3천만 원 정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돈으로 이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어렵기 때문에, 일견 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그리고 이제 그 광역의원,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50대로 끊는 게 어떡하냐. 그 다음에 국회의원 같은 경우 초선 기원 출마로 60대로 끊는 것이 어떡하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정치를 맡길 때는 그 단계가 좀 숙련되길 기대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 단계에 비해서 너무 나이가 높다 이러면은 사실 좀 제가 봤을 때는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렇군요. 자, 그 박인숙 의원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안철수 대표의 무리한 통합 추진 이 부분에 대한 바른정당의 국회의원분들의 생각이 이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표출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리한 것이라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추진하는 건 좋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좀 통 크게 추진하는 건 좋은데 그 안에서 이제 왜 불필요한 좀 다툼을 만드느냐. 예를 들어 지금 뭐 비례대표 의원들 출당 안 시켜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가치가 맞는 사람들이 가기 위해서 합당하는 것이라면은 오히려 가치가 안 맞는다고 선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나갈 수 있게 해드리는 게 방법일 텐데 거기서 무슨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숫자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 분들한테 못 나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신다든지 뭐 사실 그건 싸우자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큰일 할 때는 보면은 좀 큰 길로 가라. 군자는 대로행 아닙니까? 근데 군자가 대로행하면서 양옆에서 있는 거 다 이렇게 챙기면서 가려 그러면은 이게 모양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군자는 대로행이라는 말을 다시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경태 의원한테 지금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 넘어가기 전에 그동안에 말씀이 좀 이 바른정당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선거구제 2020년 총선 때까지 계속 유지되면 양당제로 갈 것 같아요. 방금 바른정당 의원들이 좀 자꾸 한국당 가고 더불어민주당에 혹시 뭐 박지원 의원은 받아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국민당에서 나오는 의원분들이 호남 쪽 어떤 지분을 가지고 민주당과 결합을 원한다면 결국 양당제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박지원 의원은 본인은 계속 오라 그러고 있다는데 사실관계 맞습니까? 전혀 그런 적은 없고요. 먼저 안철수 대표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 사실 조강지처와 이혼도 안 했는데 재혼부터 하겠다는 안철수 대표를 보면서 바른정당 의원들도 학을 떼지 않겠습니까? 사실 현재 같은 당 다선 의원들을 저렇게 푸대접 하시는데 앞으로 같은 당이 되시면 아마 이준석 위원장께서도 대단히 힘드실 거다는 예측이 들고요. 참 끔찍합니다. 다당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사실 다당제가 선인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선거구제 개혁 같은 경우는 다당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사표를 방지하고 또 국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의 수가 당의 수가 많아진다 적어진다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이런 어떤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사표가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중대 선거구제 방향으로 그리고 어떤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통해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당제가 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예를 들어 지금 특수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네.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시대적 사명을 다했다라고 네. 보는 관점 하에서 예. 그리고 보수 정당의 이제 경쟁 구도라는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예. 중도 보수 정당의 경쟁 구도라는 얘기를 그렇죠. 하고 싶고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사실 민주당은 중도까지 아우르는 애매한 지금 정책 이념적 지형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좀 더 진보 성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 다당제도 나쁘지 않지만은 우선 양당제로 가는 것이 안정적인 정치체제 구축하는 데 좋다 소선거구 하에서는 네. 다만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과거에 이제 시대적 소명을 다한 정당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민주공화당이라든지 뭐 자유당이라든지 뭐 이런 느낌을 주는 좀 상황이라 가지고 저는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공화당은 허경영 총재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형태로 자유한국당이 계승될 수 있다면 제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예,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도를 진행하고 있고요. 한반도기 공동입장, 단일팀 구성,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 쟁점 등에 대해서는 4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 장경태 수석부위원장 그리고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